설득의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왜 설득을 배우고 싶어 할까요? 도대체 설득이란 뭘까요? 여기 설득에 대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곧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면접관 분들한테 제가 유능한 인재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를 정말 바꾸고 싶은데요. 와이프를 설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클라이언트와 대화해서 협상을 잘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 설득이 많은데 매번 힘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설득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설득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우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소규의 경읽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영향력을 행사하되 그 말을 통해서 그 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즉,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설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학자들의 설득에 대한 정의를 볼까요?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인 호블랜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득이란 설득자가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언어적 자극을 통해 수용자들이 의도된 행동을 유발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였으며, 오키펜은 일정한 자유를 가진 피설득자를 대상으로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노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득의 특징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설득은 의도성을 가집니다. 자, 둘째,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설득은 비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설득 상황은 자유의지 상황이어야 합니다. 넷째, 설득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상징적 행위란 우리가 자신의 믿음, 태도,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의미를 부여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설득은 두 사람 간이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가 설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자가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셨어요. 저도 했어요. 뭘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샤워하고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 이만하면 괜찮군 하고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자가 설득이에요. 자, 따라서 설득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은 설득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설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강압은 어떻습니까? 강압은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위협, 권력을 사용해서 상대가 내 말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강압은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상대의 수능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강압은 타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우리 모두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압의 가장 큰 약점은 그 강요할 수 있는 힘, 즉 강압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면 수능 역시 빠르게 소멸한다는 점이죠. 다른 사람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내는 또 다른 방법은 물질적 보상입니다. 시험 잘 보면 스마트폰 사줄게, 설거지하면 용돈 줄게. 엄마들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흔히 제시하는 물질적 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상이 없어지면 행동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지속시키려면 보상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으로서의 설득이란 다른 사람의 태도를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설득으로 인한 행동 교정은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이죠. 강제력이 아니라 자유로이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충돌을 가장 최소화하는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설득은 이처럼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저절로 타고나는 건 아닐까요? 꼭 배워야 하나요? 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득 능력은 타고나지 않으며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므로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능력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설득자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피설득자는 이용되는 전략을 파악할 때 비로소 올바르고 효과적인 설득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